안녕하세요 여러분, 강화자입니다. 2월 넷째 주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20D 리어도 드레인 쪽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세차를 하시다 보니까 문 쪽 뒤에 저렇게 구멍이 있는 걸 발견하셨는데, 저게 이제 그 드레인 물 빠짐 구멍인지 아니면 저기를 다 막아야 되는 건지 여쭤보신 부분들인데요. 배수로 물이 빠지는 드레인으로 모든 차에 다 있고 정상적입니다. 저기 막으시면 물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녹이 슬게 되니까 저거는 막으시면 안 됩니다. F01 BMW 7 시리즈죠. 차량 방열판 위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중간쯤에 보면 저기 방열판 위에 센서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저게 접혀 있어서 저게 어떤 거고 그리고 문제는 없는 건지 여쭤보셨습니다. 이게 산소 센서로 배기가스의 산소량을 측정을 해서 ECU에 신호를 보내서 연료 흡입 비율, 그러니까 공기량과 연료량을 14.7대 1로 되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리고 꺾인 부분은 전선이라서 기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흡기 클리닝 이후에 이상 증상이 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글을 올려주셨는데, 흡기 클리닝 후 가속 시 하부 소음과 변속 충격이 발생되고 있다. 가속도 느려지고 평상시 차량 소음이 더 많아지는 것 같다. 정비소에는 처음엔 다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흡기 클리닝 후 도둑 공기라고 그래가지고, 도둑 공기라고 하는 게 이제 공기량을 감지 못하고 몰래 들어오는 공기를 말하는 건데요. 이제 그냥 두면 ECU에서 공기와 연료의 혼합 비율을 맞추지 못해서 엔진이 떨리는 엔진 무조와 시동 꺼짐 등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둑 공기가 의심되는 경우에 좀 점검해야 되는 사항들이 몇 개 있는데요. 에어플로우 센서 이후에 인테이크 흡기 관련된 부품들을 좀 점검하고, 인테이크 고무 호스, 흡기 고무 호스의 찢어짐과 그 다음에 에어플로우 센서와의 연결 부위를 한번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슬로틀 바디와의 연결 부위하고 슬로틀 바디 가스켓, 그 다음에 흡기 매니폴드의 가스켓, 흡기 매니폴드의 깨어짐 정도를 보셔야 되는데, 흡기 클리너 등을 공기가 유입된다고 예상되는 부위에 뿌려가지고 엔진의 부조, 그러니까 떨림을 체크하신 다음에 도둑 공기가 유입될 경우에는 흡기 클리너 등을 공기가 유입된다고 예상되는 부위에 뿌려서 엔진의 부조, 떨림을 체크하고, 도둑 공기가 유입되는 경우에 푸드득거리면서 엔진 부조가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가솔린 엔진의 경우 인젝터 오링 부분을 좀 점검하시는 게 좋은데, 오링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엔진 인젝터 상부에서 휘발유 냄새가 좀 많이 난다고 하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고등 항목에 대한 문의입니다. 11년식 320D 차량인데 이런 경고등이 떴더라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배출가스 검사로 리셋하면 되는 거고요. 검사 시기를 알려주는 알람입니다. 18년식 520i 이제 G30 배기문인데요. 배기가 이제 왼쪽 머플러에서만 나온다. 520i가 페이크 듀얼 머플러냐? 이렇게 여쭤보신 게 있는데, 가변 배기 모드로 스포츠 모드나 고속 주행 시 다 열린다라고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12년식 520D 엔진 소리가 정상인지, 우선 엔진 소리에 대한 부분들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체인이 늘어진 소리가 나기 시작한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체인이 끊어지는 건 타이밍과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센터 입고 후에 체인 관련된 조치를 받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경고등 문의가 또 들어왔네요. 이렇게 생긴 게 뭐냐면 브레이크 경고등인데 브레이크 오일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 저렇게 뜬다라고 합니다. 이거 저번 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비상호출 시스템 에러입니다. 에이스 받은 지 2주 만에 또 고장이 났고요. 19년 12월 30일 출고 후에 두 번째 고장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듈하고 배터리 교환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강원도 근처에 가면 이렇게 내비게이션 GPS 오류를 동반해가지고 회귀한 곳에 마크를 하기도 하고, 비상호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고질병이라고도 하는 소리가 있어요. 이거 가서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나중에 이거 자비로 교환을 하실 경우에 한 15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3GT 차량인데 이제 주류 커버가 밀린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요거는 뚜껑을 열고 오른쪽으로 밀어주면 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중고차 구입 시 BS에 관련된 부분 문의해 주셨습니다. 센터에서는 오너들의 정보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 중고 구매자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BSI 점검 이력의 제 차가 어디까지 정비를 받았고 그런 이력이 기록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인데요. 우선은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오너의 정보가 등록되는 게 아니고 차대번호로 등록이 돼 있어서 그 차량의 정비력이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BSI랑 워런티 정비력도 모두 남아서 만약에 전차주가 BSI를 뭐 등록을 했다고 그러면 그 남아있는 그 기록 내에서는 BSI 받으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센터에서 전화하시면 BSI 항목에 대해서 다 알려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계기판 경고등이 또 나와 있네요. 이게 뭐냐면은 그 리프트에다 띄어서 점검하라는 부분들인데요. 서비스 주기 도래 경고등입니다. 아이드라이브 메뉴에서 소모품 주기 도래 그 항목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브레이크 패드 교환 시기가 4,000km였는데 센터 들어갔더니 이제 43,000으로 바뀌었다. 2015년식 6월 62,000km 탄 차량인데요. 올해 6월에 2년 연장했던 워런티가 다 종료가 됐다고 하십니다. 와이퍼 교환 때문에 들어갔는데 이게 4,000km 브레이크 패드 교환 시기를 센터 이후에 이제 나왔더니 이거를 43,000까지 늘려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걸 믿어도 되는지 아니면 센터에 강력히 항의를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요거 센터에 달라는 정도에 따라서 이제 패드랑 일치하지 않아서 정비소에서 조정하는 경우가 실제 있고요. 실제 패드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측정하고 거리를 조정하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은 센터 말을 믿으셔야 될 것 같고 정 못 믿으실 것 같으면 실측해서 사설에서 패드가 어느 정도 남았는지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2월 마지막 넷째 주의 그 BMW 뉴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